메뉴 전반기 티어리스트 준비를 해왔고요. 이게 밑에 흑백 사진이 있는데 이거는 만드니한테 책임을 돌리시면 돼요. 제가 넣은 거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임대생들하고 마커스 레시퍼드 그리고 제이든 산초, 안드레 오나나 그리고 라스무스 호일룬. 그래서 얘네는 빼고 할게요. F 등급 어딨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F는 그냥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핀 이미지스 여기다 둘게요. 여기다가 두고 하면은 그나마 좀 정리가 되겠지? 눈치 안 보고 최대한 해볼게요. 뭐 내가 눈치 볼 대상이 없긴 한데 약간 메뉴 유튜버는 메뉴 터줏대감 여러분한테 살짝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약간 있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제 외부인이 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자부를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은 뭐 유스니까 이 정도 어쩌고저쩌고 이딴 거 진짜 없고 그냥 시즌에 얼만큼 실적을 쌓았냐, 얼마나 기여를 했냐, 단순하게 유스면 당연히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웬만해선 그냥 그렇게 기준 깔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상을 많이 당하면은 얘는 기여도가 적겠지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좀 저평가를 받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더리어트가 되지 않을까. 더리어트나 아니면 뭐 웨이스 마운트, 저 두 명이 아마 이런 이슈에서 좀 저평가를 받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세슈코가 바닥으로 개처박히겠죠. 왼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시작해볼게요. 이런 바인드를 일단 첫 번째 D. 이 새끼가 뭘 했는지 모르겠고요. 라멘스랑 비교되는 기량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라멘스 데뷔전이 제 기억상 서널랜드전이었어요. 그 전까지가 계속 바인드르가 맡았던 것 같거든요.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라멘스랑 같은 팀에서 뛰었고 같은 시즌에서 뛰었으니까 그냥 실점 개수만 좀 단순하게 비교를 해도 견적이 대충 나올 텐데, 6경기 11실점하고 12경기 17실점. 심지어 여기서 바인드르는 클린시트가 없어요. 뭐 기대값을 따져도 이거는 당연히 바인드르가 더 잘했어야 됐던 건데, 기대값을 따져도 라멘스가 조금 하위 호환으로 들어가야 정배인 상황인데, 이 둘의 평가가 완전 뒤집혀 바뀌어버리면서 뭐 기대치든 뭐든 이딴 거 상관없이 실적으로 봤을 때 그냥 바인드르가 완벽하게 처참히 발린 시즌이죠. 근데 사실 바인드르가 F로 가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 나는 그래도 개막전 때 바인드르 모습에 관해서 조금 감명받은 게 있기 때문에 F를 뚫고 갈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딱 서브 키퍼다. 근데 이번 시즌에 바인드르에 관해서는 기대치가 좀 높았을 거다. 왜냐? 주전 키퍼를 팔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왕이 계승식처럼 보통 이제 그 왕권에서 그 말을 하거든요. 그 아들한테 계승이 안 되고 형제한테 계승이 되면은 그 왕권은 족밥이다. 약간 족밥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라멘스가 더 어리니까 자식이라고 치고, 오나나의 아들이 이거를 계승을 받는 게 아니라 오나나가 병신이라서 이거는 형제가 계승을 받는 상황이었어. 얘가 받았어야 됐다고요. 그래서 얘에 대한 기대치가 이전처럼 뭐 왕 따까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메뉴라는 골문의 왕으로서 군림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딜을 아마 주게 된 것 같아요. 뭐 기대치 대비를 떠나서 실적 자체도 그거에 너무 못 미치기도 했고, 메뉴에 대야가 수호했던 키퍼 골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디오고 달론 철저하게 실적주의로 가겠습니다. 경기력적으로 과정에 도움을 많이 되면 그것도 이제 실적으로 해당이 되긴 하지만 또 얘 B줍니다. 이거 뭐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긴 한데 나는 B가 맞다고 보는 게, 얘가 왼쪽 풀백이 나와서 솔직히 나는 별로였던 순간 많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롱스로인으로 변수를 만들거나 수비 기여도가 높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공헌을 쌓다가 솔직히 공격적인 영향력 아예 제로에 가깝다가 한 11월 달부터 갑자기 확 올라왔거든요. 그때부터는 본인이 이제 골도 만들고 직접적인 골 찬스를 만들기도 하고 킥 개선 확실히 됐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득점까지 올려버리면서 직접적인 기여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롱스로인이 얘가 좀 짧게 던지는 것 같다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던데, 얘가 의외로 그거 기록이 있더라고. PL에서 지금 이번 시즌 가장 긴 롱스로인을 던진 사람이 달롯이래요. 근데 롱스로인은 사실 궤적도 궤적이지만 거리가 제일 중요하거든. 왜냐면은 스로인을 따낸 위치가 골문으로부터 멀 수가 있고 항상 가까운 게 아닌데, 그 터치라인에서 언제든지 본인이 공만 잡으면 연출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잘 던져요. 물론 좀 높긴 하지. 그치, 높으면은 좀 읽기가 쉬워지니까 그게 약간 디버프가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낮고 빠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멀리 던질 수 있다는 거는, 멀던이 된다는 거는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롱스로인 유닛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마즈라이죠. 저 C 냉정하게 달롯보다 부상 많았고요. 출장 기록이 적다는 면에서 약간 디버프가 들어간 것 같은데 딱 여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부상도 꽤 있었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팀에 뭐 기여를 한 게 솔직히 많이 없었으니까. 왜냐면 가장 중요한 실적은 이 선수를 계속 선발로 쓸 수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이게 제일 좋은 가성비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는 마즈라이가 여기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난 그래서 더리우트가 A 맨 뒤에. 나는 더리우트가 정말 수비에 관해서 기여도가 엄청 높다라고 생각을 해온 편이긴 한데, 이번 시즌 메뉴에서 가장 사람에 가까웠거든요. 뭐 얘가 있어서 버틴 것도 맞긴 한데, 근데 확실하게 달롯하고 큰 차이가 난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여도 자체는. 근데 등급의 격차는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달롯보다 앞에 두긴 하는데, 근데 스위퍼로서의 퀄리티를 정말 잘 입증을 했고, 그리고 지난 시즌 빌드업 할 때 왼쪽으로 나오면은 진짜 처참했거든요. 그때 내가 들었던 생각들은 와, 더리어트의 3백에서 진짜 개노답인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뭐 그것보다는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메뉴가 그래도 누군가한테 의존을 한다고 한다면 수비 라인에서 더리어트 믿고 가면 되겠구나
않나 이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출전 시간이 적어서 아무래도 A 맨 끝에 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워질 순 없고. 페리 메가이어 344분 C. 근데 마즈라이보단 앞에. 얘가 결승골을 한번 넣은 적이 있거든요. 리버풀하고 경기 때 넣었었지, 그지? 그리고 그림집이 참사를 그나마 막아주던 인물도 이 사람이었고, 얘가 첼시랑 리버풀을 잡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상 너무 많았어, 솔직히. 그러니까 조커로서 진짜 뛰어났던 건 맞는데 실적은 마즈라이보다 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부상 너무 많았어. 그래갖고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선발 나왔을 때 본인이 증명을 해왔기 때문에 내 기억상 리버풀전도 선발이었어요. 리버풀전 때 선발 먹고 첼시전 때 선발 먹고. 그러니까 메뉴 입장에서 빅게임을 헌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상황마다 저 선수가 생각보다 선발로 나서는 빈도가 좀 있었는데, 그 선발로 나섰을 때의 효율값이 정말 대단히 좋았던 선수로 저는 기억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C로 좋게 평가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냉정하게 이번 시즌 메뉴를 계속 도와주진 못했죠. 부상도 많이 당했고 벤치로 밀려나가지고 출전 시간 이제 비율이 너무 적었고. 그리고 리산마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전 이제 벤치에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팰리스 8분 뛰고 웨스트햄전에 2분 뛰고 서서히 복귀하다가 선발 경기를 처음으로 뛴 게 뉴캐슬전, 그리고 아스톤빌라전 때 하프타임에 들어와가지고 볼란치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당연히 브루노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우지 못했으나 근데 생각보다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는 C에서 지금 마즈라이보다 D가 맞는 것 같아요. 리산마에 관한 기대치나 이미지가 좋아서 사람들은 앵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185분 뛰어놓고 무슨 기여를 했다고 여기서 좋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이게 맞다고 보고요. 리산마인데 출전 시간 적은데 왜 C냐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나왔을 때 개 잘했어요. 출전 시간을 40분 이상으로 점유를 해본 게 빌라전이 처음인데, 빌라 원정 가가지고 볼란치로 투입돼서 레귤러한 기량을 뽑아낸 것 자체가 난 되게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뒤지게 잘하진 않았는데, 근데 부상 복귀한 이후에 그 정도 난이도로 이제 팀에게 안정성을 부여했던 거, 이걸 좋게 보긴 해. 그리고 오늘 뉴캐슬 상대로 가장 큰 활약을 했던 선수 중 하나가 리산마라서 팀이 가장 힘들 때 이제 와가지고 기여를 한 거기 때문에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C에서 맨 뒤에 가깝지 않을까. 이게 지금 초반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메이슨 마운트 어디 갔어? 789분 출장에 3골 0어시. C 매납 아니면은 B에서 달롯보다 뒤에를 주고 싶은데, 달롯하고 별 차이 안 나겠다. 달롯 앞이냐 뒤냐 그 싸움이거든요. 일단 B인 이유는 이 친구가 지금 뭐 스탯은 3골밖에 안 되긴 하지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진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수비 가담을 했을 때도 마운트 덕분에 조직적인 이득을 많이 봐. 그러니까 다른 선수가 제 덕분에 덜 뛰어도 되고.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브루노 볼란치를 쓸 때 마운트가 나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게, 첼시 때부터 애초에 진짜 활동량이 많이 높아서 감독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던 선수예요. 감독들이 많이 뛰는 선수를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있어서 멀티 포지셔닝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좋았고, 또 그리고 감독들은 보통 간결한 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마운트는 간결하기 때문에 빛이 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뉴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도 몸이 가벼우면 그 진가가 많이 드러났고, 실제로 팰리스전 때 팀을 엄청 잘 구해냈던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아무리 메뉴 플랜의 희망이거든요. 3-4-3을 썼을 때 이 플랜이 잘 돌아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크랙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마운트. 물론 지금 또 부상 정보 관련해서 약간 얘가 뭐 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정도면은 달롯의 앞 혹은 뒤가 될 것 같긴 한데, 출전 시간은 달롯보다 적긴 하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여도가 더 높아서 달롯 앞에를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브루노네요. 뭐 반론 안 받습니다. S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굳이 내가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브루노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에서 막 간격 많이 벌어지고 수비 너무 아쉽다, 태클 아니면 뭐 인터셉트 잡을 때 위치 선정을 졌다구냐, 수비관에서 아무리 막 꼬집는 게 많다 하더라도 5골 7어시에다가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뽑아낸 수치라는 걸 감안한다면 진짜 뭐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거는 반박 못해요. 가장 팀을 많이 구했어요. 뭐 경기력 안 좋아가지고 뭐 어시로 세탁을 했냐 뭘 했냐 하더라도, 경기에서 동점골을 만든 사람 저 사람이고, 역전골을 만든 사람 저 사람이고, 결승골을 만든 사람 저 사람이고, 진짜로. 그래서 나는 이거는 브루노 S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 후냐 진짜 실망 많이 했거든요. 공격수 3골 1어시. C 맨업 아니면은 저기 B 맨 끝으로 고민이 되는데, 근데 C는 지금 분류된 게 보니까 보통 출전 시간 되게 적은 애들이 다 저렇게 들어가는 거 같거든요. 후냐에 대한 실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출전 시간만 높았지 솔직히 품목에서 평점이 되게 좋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드리블러다 보니까 드리블이 평점 되게 좋게 주고 좋단 말이야. 나는 얘보다 마운트가 선발을 먹는 게 더 효율이 좋아 보이거든요. 출전 시간을 먹어주긴 하는데 달롯가야 얘 절대로 이 앞으로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롯 앞이나 뒤 진짜 안 좋게 보면은 C 맨업인데, 공격수로서 메리트를 입증을 못했어. 메리트가 뭔지를 알아요. 드리블 잘함,
그 다음에 원더골 잘 만들고 한마디로 이제 혹독한 상황에 던져놔도 지가 알아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드리블에 대한 고평가를 해서 비해 놓는 거지 슈팅 0점 진짜 안 맞고 조직적인 합이 너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풀백 활용 되게 못하고 그 다음에 동료한테 패스 찌르는 타이밍 계속 무시하고 지가 지 템포로만 계속 가려고 하는데,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팀을 와해시키는 그 디메리트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수비가든 열심히 하는 거 알겠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씨발 우가르트한테 시켜도 잘하는 거고요. 그렇잖아. 굉장히 쉬운 거야. 그냥 가가지고 너 이거 바둑돌대로 뛰어 이건데, 그건 되게 쉬운 거니까 당연히 나는 그거는 뭐 좋게 볼 수는 있겠는데 막 그게 그렇게 특별한 메리트인가라고 했을 때는 전혀 아니라고 봐. 뭐 얘가 뭐 양반이에요, 뭐 얘가 왕족이야, 뭐 그 정도 해주면 와 전화 감사합니다 씨발 성은이 만극합니다 뭐 이래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딱 이 정도로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지르크지 여기냐 여기냐. 아니야, D야. 얘가 펠리스전 때 구했어요, 팀을. 그거 하나가 있어, 그거 하나. 그거 하나도 못한 애들이 F를 가는 거예요.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잠깐만, 393분의 1득점? 와, 진짜 별로긴 했는데. 야, 그래, 원더골에 관해서 조금 후하다고 치고, 되게 어려운 난이도였으니까. 그리고 되게 귀한 골이잖아요. 그 한 골의 실적 덕분에 뒤에 들어감. 아, 근데 이게 슈팅 생산이 너무 없긴 해. 그러니까 그 진짜 경기력이 너무 별로거든요? 펠리스전 빼곤 다 별로였는데? 턴오버 너무 많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펠리스전도 반타작이거든요? 그 후반전 반짝도로가 끝이라.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슈팅 개수가 작을 수는 있는데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이거 바인드를 뒤 줍시다. 오케이. 바인드를 뒤로 가고 도르고. 얘 그냥 열심히 하셨잖아 전형 아닌가? 오늘 경기 구하긴 했는데 솔직히 얘도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892분의 1골 2어시 풀백. 그래도 뛰면서 기여라도 했으니까 C맨합 주겠습니다. 이게 맞다고 봐요. C맨합을 주는 이유는 메뉴 풀백이 윙백에 이제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속 뛰게 되긴 했는데, 뭐 못한 부분도 있었죠. 근데 그래도 뛰시잖아. 버텼고 메가이어나 마즈라이나 리산마보다 더 팀에 도움이 됐어요. 이거는 확실해. 정말 저들은 단기 임팩트 이런 게 좋았다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인데 그나마 좋게 본다면, 또 도르고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나은 것 같아서 뭐 실적도 솔직히 큰 차이는 안 나고요. 냉정하게 봤을 때 실적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효율 대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가성비를 따질 게 아니라 이거는 출전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는데 그냥 팀을 더 많이 구한, 팀이 더 고민을 안 하게 만든 선수를 고르는 게 맞아서 요로. 나는 요로가 도르고보다 평점이 낮을 것 같거든요. 나는 진짜 별로였는데, 와 얘 진짜 못했는데 진짜 이게 말 안 되거든. 요로가 그나마 3백 안에서 내 기억상은 메뉴에서 유일하게 이제 좌토퍼 우토퍼 가운데가 다 되는 애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교체 카드를 이제 생각할 때, 아 이거 더리우트 몸 이상해? 그러면은 더리우트를 빼고 요로를 가운데로 옮기고 마즈라이를 넣을까? 이런 식의 이제 그게 돼. 사고 회로가 돌아가는 편이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생각보다 나는 그 암묵적인 기여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저 뒤에 애들보다 많이 나오긴 했고, 근데 도르고보다 뒤에 있는 이유는 도르고보다 실수가 훨씬 많았다 생각합니다. 도르고보다 크리티컬한 게 많았어요. 난 딱 그게 맞는 것 같아. 오늘도 보면은 루이스 홀하고 고든하고 겹쳐있는 순간에서 달롯하고 요로가 겹쳤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묶여있어도 돼. 겹쳤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달롯은 거기서 오더를 어떻게 내렸냐, 내가 붙을 때니까 너는 지금 돌아뛰는 새끼 따라가라. 돌아뛰는 새끼가 누구냐, 홀. 내가 고든을 맡고 있겠다. 이렇게 오더가 들어갔는데 요로가 그 캐치를 못해가지고 오늘 완전 오픈된 찬스를 만들었는데, 그거 고든이 잘한 게 아니라 요로가 못한 거예요. 요로. 지역 방어에 관한 개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은 집중력 부분에서 너무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명백하게 요로 실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마드 디알로 이쯤 되는 것 같아. A 아니야. B 마운트 앞에. 이게 맞다고 뭐. B에서 대장급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뭐 앞에 있는 그룹쯤에 들어갈 거는 같아요. 여기 둔 이유가 뭐냐면, 뭐 당연히 공격 수치고 윙백을 잘 본 건 맞는데 노팅엄전에서 결국에 동점의 시발점이 되게 만든 게 이 친구예요. 드립을 정말 좋았고 많은 옵션을 제공해 준 건 맞는데, 근데 윙백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보조자가 보통 요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도드라지는 게 있다고는 보긴 하는데, 근데 윙백으로서 로우블럭을 쌓았을 때 기여가 별로 없다고 봐요. 윙백이 아닌데 윙백을 쓰는 건 맞긴 한데,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실적으로만 보기로 했으니까. A에 들어가기에는 나는 그 지금 메뉴가 너무 후하다고 생각해요. 아마드는 개인적으로 내가 말을 한다면 나는 그 생각도 있어요. 얘가 메뉴를 많이 구했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더 후하게 평가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 당연히 윙어치고는 공격을 잘하다 보니까 화끈해 보이고 더 한계가 있어 보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전반기까지 봤을 때 얘가
은배모랑 호흡이 맞기 시작한 시점이 생각보다 늦어요. 정말. 그래서 공격적인 기여도를 올렸던 그 실적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도 생각보다 로우 스타트였어요. 이번 시즌만 봤을 때도 이 친구가 공격적인 기여도를 쌓아 올린 시점이 좀 슬로우 스타트였어요. 그래서 난 이거는 B를 주는 것 같고, 카제미루 이 양반이 참 평가하기 족같은 게 얘가 출전하고 있을 때는 경기를 다 이겨요. 진짜 안 먹혀. 근데 얘 빠지잖아요? 그럼 먹혀요. 우가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한 게, 왜 애매하냐면 경기 풀타임을 못 뛰는 게 자랑은 아니거든요. 33인데 솔직히 퍼질 수 있다곤 하지만 알게 모르게 90분 풀타임을 못 뛰어가지고 계속 나와요. 카제미료가 없을 때 20분에 너무 많은 그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얘 자체는 진짜 실적이 좋은데 얘가 빠질 때가 또 너무 치명적이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카제미료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급여 상관없이 보더라도, 급여 상관없어, 오케이, 이 정도 상관없어, 우가르테가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풀타임을 못 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죠. 자,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니코 곤잘레스가 70분밖에 못 뛰어. 그래서 나중에 볼란치가 들어와, 레인더러스가 들어와. 걔가 원볼란치 본대, 게임이 터져. 레인더러스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고정적으로 70분밖에 못 뛰는 볼란치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B맨업으로 보는 게 난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카제미루가 막상 공격적인 실적이 또 좋아.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실적만 봤을 때 이게 끝이에요. 이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카제미루가 스탯 생산이 좋아요. 이거 가산점으로 간신히 턱걸이로 올라간다 봅니다. 저는 만약에 그 스탯 생산 없었으면 이거는 B가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려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4골 1어시를 올렸거든요. 아다리 골 많았어. 상대가 세이브를 족같이 해가지고 먹힌 것도 있었어요. 특히 그 본머스턴 때 페트로비치가 못 막았던 거 진짜 병신같은 실수였는데, 근데 그것도 헤더도 좀 못했고 카제미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들어가요. 뭐가 됐든 간에 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실적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더리우트를 앞지를 생각도 할 수는 있어요. 난 그렇게 보거든요. 가장 결과론주의적인 선수라 생각해요. 이번 시즌 메뉴에서 가장 골들의 영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얘를 앞으로 놓든 얘를 앞으로 놓든 나는 이해가 될 것 같다. 하지만 나 일단 얘가 앞이다. 더리우트가 더 내용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든든함을 안겨줬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더리우트라고 생각합니다. 은배모. 얘도 근데 그 11월 후반기부터 진짜 별로였는데. 근데 리버풀전 결승골 지리긴 한다. 저 임팩트. 나는 얘가 카제미로보다 뒤인 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B에 엮이기에는 좀 그렇고 A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게 카제미로냐 은배모냐 차이인 것 같아. 근데 메뉴 A가 되게 애매하다. 나 개인적으로 S랑 A랑 격차 되게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은배모의 킥옵션을 통해서 메뉴의 연출이 다양해진 것도 있고, 메뉴가 그걸 못 살려서 문제였던 거지, 사실 살렸으면 아마 그 기계식 평점이든 뭐든 더 좋긴 했을 거임. 근데 카제미로 뇌절 생각하면 은배모가 좀 더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이건 이렇게 넘깁시다. 왜냐면 경기력도 결국에는 그 팀이 활력을 더해주는 실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라고 봐서 이렇게 놓고, 토믹튼 이 사람은 치어리더 아니에요? 맨시티의 스코카슨이나 첼시의 베티넬리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그 라커룸 토커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 아니야? 평가 불가라고는 하는데 내피셜이거든요? 아무래도 기여가 좀 있지 않을까? 영분이지만 바인드로보다 실적이 높을 것 같다는 느낌? 왜냐면은 라멘스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생각보다 좋은 기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의 코치긴 한데 골을 안 먹혔어 이 사람. 팅그 홈그 다 가능하다고요? 죄송한데 팅그로우는 상관이 없어요. 메뉴는 챔스를 안 나가기 때문에. 영실점 지랄하지 마시고 D 맨 앞에 놓을게요. 그다음 루크쇼. 난 루크쇼가 메뉴 팬덤들한테 좀 저평가를 많이 받는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봤을 때 하는 거 대비 욕을 너무 많이 해. 내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그 전에 결장을 많이 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개빡 돌았나봐 사람들이. 루크쇼가 뭘 못했다라는 생각을 안 드는 경기에 있어서도 막 루크쇼가 범인으로 막 지목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국대 사건 그것 때문에. 근데 진짜 메뉴에서 오히려 더리우트가 좀 정신 놨던 경기에서는 루크쇼가 정말 수비에 관해서도 정말 기여도가 좋았어. 난 그래서 그 노팅엄전 때 보면은 상대가 분명 공격을 계속 루크쇼 쪽을 파요. 메뉴 3백이 이렇게 이제 대치를 하고 있고, 노팅엄이 오도이가 볼을 가운데 잡고 사이드로 뻗어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왼쪽을 줄지 오른쪽을 줄지 이지선다를 걸면서 결국에는 오른쪽에다가 인원수를 더 많이 실어가지고 루크쇼가 수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노팅엄 시선에서 오른쪽, 메뉴 시선에서 왼쪽이죠. 그 왼쪽을 계속 과부하를 걸려고 하는데 근데 위치 선정 너무 좋고 해서 수비관에서도 괜찮네 이 생각 들었고, 뭐 그 경기에서 임팩트가 강했던 거지 그 다음에도 그 생각 계속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롱패스 옵션으로 계속해서 메뉴한테 변수를 제공해주는 것부터가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냉정하게 A로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올라오는데 걸린 시간이 꽤 있긴 해요. 그럼 내가 막 말한 대로 이번 시즌 개 잘했는데 막 메뉴 팬들이 개 억까한다 라고 하기에는 억까는 있긴 하지만, 아니야 그 정도로 막 A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 뭐 C나 D로 평가되는 선수는 아니라고 봐. 그리고 얘가 브랜트포드에서 개똥 쌌어요. 그리고 첼시전 때는 솔직히 평가할 게 없는 경기였고, 그 메뉴 수비 관계가 벌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그나마 사람이었던 거 맞긴 한데 A로 들어가기에는 실적이 그렇게 높지
싶지도 않고. 근데 플레잉 타임이 되게 많긴 해. 아마드 뒤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드랑 갈릴 수는 있다고 봐. 근데 나는 어쨌든 그 루크쇼가 A로 못 올라간 선수인 것 같아요. 딱 올라오는 순간에 좀 늦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늦은 것도 아니야. 왜냐면은 뭐 선덜랜드전부터 잘했는데 이게 10월 5일이니까 뭐 엄청 늦은 건 아니긴 한데 전반기 실적에서 봤을 때는 3분의 1을 어느 정도 날려먹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잘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헤븐이 더리우트 공백을 다 막아줬거든요. 일단 지금 드는 생각은 B맨 뒤 아니 C맨 앞 둘 중 하나인데 412분 꽤 뛰었네. 근데 B맨 뒤를 넣기에는 플레잉 타임이 적은 건 사실 C맨 앞이 맞는 것 같다. 근데 요로랑 격차가 너무 안 난다. 요로 이거 위치 수정해버리고 싶네. 내가 의외로 헤븐 이번 시즌 메뉴에서 경기 뛴 거 다 봤거든요. 한 번도 놓친 적 없어. 뉴스인 거 인정해야 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게 웰룡인이구나. 이래서 왼발잡이 쓰는구나. 얘가 뒤에서 볼키핑 해가지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 다 제끼고 나서 스트라이커한테 한 번에 볼 패스하는 거 이거 코릴한테 봤던 그 장점 나오는구나. 이 생각 들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잘하긴 하는데 근데 솔직히 이거는 내 너무 편향적인 생각인 것 같고 나 이거 C맨 주겠습니다. 이거 플레잉 타임이 좀 적은 것도 있고 뭐 400분 내내 잘한 것도 아니고 한 내가 인상 깊게 봤던 시간은 30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많이 성장했어. 근데 성장해서 지금 팀의 기여도가 이 정도인 거지. 앞으로 더리우트의 결장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요로가 완전 사람 새끼로 돌변을 못해가지고 계속 벤치에만 있게 된다거나 하면은 기회를 더 많이 받게 될 거고 거기서 이제 가파른 상승이 가능해요. 내가 봤을 때 이번 시즌 내로 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아직은 여긴 것 같아. 전망이니까. 세슈코. 아니 얘가 플레잉 타임도 솔직히 적고 나오는 경기마다 잘한다는 생각을 해본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긴 것 같거든요. C맨 뒤 아니면 D맨 앞인 것 같은데 경기력이 너무 끔찍합니다. 저는 봤을 때 경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체 출전을 해가지고 끔찍했던 순간들을 보였던 것도 있는데 썬덜랜드전 때 경기를 쉽게 만든 기여도가 있긴 하거든요. 좋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선수를 나는 세슈코의 700분보다 리산마의 400분이 더 가치가 높다고 봐서 리산마 200분 출장 타임 수가 많이 차이 나긴 하는데 나는 매주 팬들이 좀 후하게 보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영입생이니까 일단은 그래도 출전식은 있고 지금 최시즌도 퇴장 기여했던 거 그거 때문에 경기 되게 쉬워졌어요. 진짜. 나는 그 경기 봤을 때 마이레스카를 좀 원망하고 싶은 건 야, 세슈코를 억제할 카드를 왜 안 넣었어? 저 친구 서전트 점프 좆대고 점프 확 뛰어가지고 뭐 변수 만드는 능력이 되게 좋았는데 왜 토신 안 넣었어? 왜 토신 그 경기에 관해서는 좀 넣었어야 됐다고 봐요. 왜냐면 얘를 억제할 헤더 옵션이 없었는데 근데 얘가 있어가지고 진짜 퇴장이 나왔어. 정말. 왜냐면 얘가 공중볼 높이 경합 싸움에서 높이 차이에서 변수를 만들어내가지고 뒤로 넘어가는 볼 대처하다가 끝났거든요. 그 퇴장 상황이. 그래가지고 경기가 쉽게 풀렸지. 그거 아니었으면 경기 몰랐던 건데. 근데 이제 그 변수 만들었던 게 세슈코라는 유닛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세슈코를 조금 나도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롱스로인 메타에서 메뉴 여기 베스트 11 중에 카제미를 빼고 누구 한 명도 그 롱스로인의 메리트를 살릴 수 있는 애가 없습니다. 정말로. 근데 유일하게 롱스로인에서 실적을 올리기도 했고 메뉴 전술의 다양성을 제공해준 애는 제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 상황에서 실적이 진짜 없어요. 이거는 개선이 많이 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처박아 놓은 건데 이거 돼야 됨.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얘를 좋게 보기 힘들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고 그 다음에 라멘스죠. 얘는 진지하게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 하나 고민되거든요. 내가 S랑 A의 격차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 친구들하고 엮이기에는 이 위인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브루노랑 엮이기에는 여긴 것 같아. 참 애매해요. A 플러스라는 등급을 내가 만들었다면 딱 그 사이에 뒀을 것 같아. 근데 A 맨 앞으로 일단 두긴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라멘스 좀 엇가당하던데도 그 라멘스 그 엇가당한 경기 언제였지? 본머스전이었구나. 본머스전에 라멘스 욕 절대 못한다고 보긴 합니다. 뭐 짜증날 수는 있는데 근데 경기를 봤을 때 얘가 정말 마지막까지 클러치에 가까운 선만 계속해줘가지고 결국 막아낸 거야.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라멘스가 앞에서 야 브룩스한테 그렇게 개털린 게 얘는 원망 안 하겠냐고. 내가 키퍼였으면 거기에 빡 돌았지. 내가 키퍼였으면 거기서 샤우팅 존나 했지. 왜 선배라는 새끼들이 씨발 수비 좆도 못하고 앞에 있는 브룩스 앞에 있는 누구 앞에 있는 얘한테 개털려가지고 왜 슈팅 찬스 만들어? 왜 내가 이걸 막게 만들어? 이게 잘못된 거지 조직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거 다 막아내준 사람이에요. 아마 경기 막판에 2번인가 있었어요. 그 본먼스가 노렸던 찬스가. 난 그래서 그 경기에서도 라면스 욕하기 힘들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나는 A 맨 앞에 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기대치 대비라는 기준을 안 넣어서도 A인데 기대치 대비라는 기준을 넣으면 저는 이거 브루노가 여기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라멘스가 올라가는 게 맞다고 봐. 이 두 명만 봤을 때 기대치 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바뀐 건데 나는 메뉴가 애초에 서브 키퍼랑 유망주 키퍼만 두고 시즌을 시작한 게 진짜 경악스러웠고 이거는 병신 같은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라멘스랑 뭐 바인드르가 이 시즌에 못한다 그래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근데 그 위험 요소를 그대로 노출한 채로 간다? 와 그럼 이번 시즌을 마르티네스를 안 데려오고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를 포기하고 쟤를 데려왔다고?
진짜 미친 판단이다. 물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이상적인 스카우팅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긴 한데 근데 그걸 노린다고 하기에는 시즌이 당장 팀이 급한데 근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기대치 대비가 들어가면 나 S로 넣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라메스가 생각보다 정말 이제 많이 도드라지는 부분이 발밑하고 공중볼 캐칭 그리고 이제 반사신경 세 가지인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은 완성형 키퍼에 가깝긴 한데 나는 완성형 키퍼 맞다고 보고 근데 양발 빌드업은 개인적으로 걷어내는 데 조금 많이 초점이 가해진 거지 압박을 좀 많이 가했을 때 본인의 발로부터 떠난 공 있잖아요. 상대가 압박을 하더라도 발밑이 정말 좋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은 거기서 차서 전방으로 보냈을 때 아군이 그 공을 가져갈 수 있는 킥이 나올 확률이 높아야 돼요. 좀 더. 근데 아직은 낮아요. 오늘 경기에서 봤을 때도 압박이 들어가는데 양발을 잘 쓰는 키퍼임에도 불구하고 왼발 드라이브로 밀어서 리스한마 주면 끝나는 상황인데 그거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압박을 받아가지고 눈이 가려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그거는 라이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본인이 보여주고 있는 능력치를 감안했을 때 너무 박한 평가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꼬집을 하면 그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역량가 있는 킥이 좀 적은 편인 것 같은데 그것만 장착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멘스는 그 역할을 더 잘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03년생이에요. 앞으로 더 잘할 것 같긴 한데 너무 고평가라고 하기에는 라멘스 이번 시즌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만약에 뭐 누군가 나한테 라멘스 맘이라고 한다? 나는 그거 뭐 칭호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말 듣는 거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둘 것 같아요. 이건 난 이게 맞다고 봐요. 실적으로 봤을 때도 실적만으로 봤을 때도 더리우트보다 앞쪽에 있다고 봅니다. 더 많은 순간을 구해냈어요. 팀을. 애초에 여러분 유망치 키퍼가 잘 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진짜 팀이 안 좋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언제가 있냐면 그 밀란 진짜 안 좋을 때 야 진짜 돈나루마 쟤는 미쳤다. 근데 유망주 키퍼한테 포커스가 가 있는 것부터가 팀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이거는 메뉴가 확실히 개선을 해야겠죠. 확실히. 물론 얘가 되게 잘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포커스가 많이 쏠리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이거는 팀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상황이 아니다. 정말 봐봐요. 브루노가 고정적인 에이스인 건 맞는데 더 기대를 많이 받았던 은베모 더 기대를 많이 받았던 쿠냐 얘네가 여기에 있고 라멘스가 여기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말라시아는 F로 놓고 당연히 마이누 냉정하게 비전은 못 보여준 것 같은데 근데 지르크즈보다는 앞인 것 같아. 교체되고 나서 보여줬던 실적이 얘보단 나았어요. 얘보단 나았어. 그러니까 득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평가가 된다라는 거는 정말 지르크즈가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건데 근데도 얘보단 나았어. 볼란치 들어가서 허점 많이 보였고 알겠는데 얘보단 나았어. 말라시아랑 우가르테죠. 우가르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왜 F를 주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나는 이거 D 맨 끝이에요. 이게 맞아. 봐봐요. 여기 출전 시간 0분에 가까운 애들입니다. 이거랑 비벼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D는 맞아. 맨 뒤야. 나오긴 했어요. 이게 정말 기진이 후에. 그러니까 병신 역을 따지면 저 새끼가 당연히 우승이긴 하겠지. 근데 메뉴에 기여가 얼마큼 있었냐인데 정말 나왔을 때마다 못하긴 했지만 안 뛰는 게 나았다라고 하지만 나오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들어는 가요. 열심히 하셨잖아. 그러니까 D 맨 끝 아니면은 D F 맨 앞이겠죠. 근데 여기에 엮이기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여기를 넣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메뉴 티어리스트 완성을 했는데 뭐 약간 갈릴 만한 부분이 어딜지도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아마드가 더 위가 맞지 않냐 뭐 이거 좀 갈릴 것 같고 쿠냐 위치에 관해서 좀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한 칸 정도 달롯보다 나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평가가 될 것 같고 보르고가 조금 더 뒤로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수정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거 말고는 딱히 없을 듯 아니면 뭐 카세미로가 내려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말고는 아마 변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보고요. 뭐 약간 안 이꼽다 이 새끼 병신 같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이거 아모림은 티어 몇이냐고 전반기만 딱 봤을 때 아모림을 호일룬이라고 할게요.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기준이냐면 위에가 이제 아모림이 신세진 새끼들 그리고 밑에가 아모림이 욕해도 되는 새끼들 올 아니면은 그러니까 헤븐 빼고 밑에가 아모림이 욕해도 되는 새끼들 딱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모림이 내린 지시 대비 너무 잘했던 애들이 다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다 아래잖아. 딱 여기. 그리고 전반기 실적 결국에는 지금 거의 5등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5, 6등. 이 정도면은 솔직히 난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그 뭐야 갖고 있는 혼란 대비 너무 극복 잘했어요. 그러니까 메뉴가 계획한 대로 다 흘러갈 순 없잖아. 사실. 야 이렇게 따지면은 뭐 맨시티 과르디올라 전반기 때 초반에 진짜 안 좋았는데 그거 극복한 것도 정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건데 아무림 지금 12월엔 진짜 아쉽긴 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순위표가 이 정도가 되니까 나는 여기서 B 맨 끝 아니면 이 정도? 진짜 낮게 보면 여기까지 줄 수 있다고 봐. 나는 근데 여기로 딱 마무리할 것 같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남자기 때문에 맨 vs 맨으로 약간 인정하는 느낌? 너 진짜 힘든 싸움했다. 인정. 주먹 인사 빡. 그냥 이 정도.